6조는 다양한 연령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 머리를 맞댔습니다.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랐고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결정한 주제는 진한류입니다. 진정한 한국의 멋을 세계에 알리자는 의미입니다. 프로젝트 진행은 조원별로 담당 파트를 나눠서 조사하고 모여진 자료를 바탕으로 퍼즐을 맞춰나가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영상은 각 파트별 담당 조원이 직접 설명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제가 설명하는 부분은 조원 전체의 의견이 모아진 부분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여러분은 한류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들으셨습니까? 우리나라는 1978년에 국민소득 10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가가 보릿고개를 넘기자 상업 라디오와 TV 방송국이 개국하고 주간지가 널리 보급되기 시작합니다. 대중문화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도 이때입니다. 이때부터 성장한 우리나라의 대중문화는 1997년 별은 내 가슴에와 첫사랑 같은 드라마가 중국 시청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슬슬 한류 미풍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한류라는 단어는 1999년 중국 베이징의 한 방송기획사가 한국 가요와 홍보용 CD에 붙인 중국어 타이틀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류는 그의 뮤지컬 란타로 세계 시장을 두들겼고 이후 2002년 겨울연가, 2003년 대장금으로 결정타를 먹였습니다. 최근에는 BTS를 선두로 해서 K-팝이 한국의 대표적인 한류 상품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올드보이, 기생충 등의 선전으로 한국 영화를 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차 해외에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을 알긴 하지만 한국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친구에게 직접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In some movies, I also see some of your buildings, and I found maybe they're already good side. Yeah. I mean to see, but I really like them also. Some of the buildings. Maybe I don't know. Like That's library true. or That's something. true. Yeah. I don't know what they are. The actual things, but the buildings are also good in the city center. We heard a lot about K-pop, but we never listen. Yeah. Guys don't listen, Yeah. but the Also- younger. Our generatio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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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30 years old, Yeah. so I Yeah. think younger generation. Fast. Younger generation is 우리에 대한 외국인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두 명의 이야기로는 부족함이 느껴져 2018년 16개국 8,000명 대상으로 해외 문화 홍보원 조사한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접하는 분야는 현대문화입니다. 그 뒤로 경제 안보였고 문화유산은 4위였습니다. 한국하면 떠오르는 건 K-팝보다는 한식이 2배 정도 높았습니다. 한국에 대한 정보는 무려 46.6%가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있었는데 특이하게 일본, 영국, 독일, 미국은 방송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한류라는 단어가 아주 자랑스럽고 우리의 문화가 세상에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앞에서 설명한 것과 최근 상황을 종합해 토론해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보였습니다. 우선 영화와 K-POP과 같은 현대문화의 인기로 한류 부흥 시대라고 하지만 대부분 서양 문물을 변형해서 우리 문화라고 수출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10대 위주의 세대에 치우친 인기에 편승하고 있으며 한국의 멋, 한국적인 것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적인 것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중국, 일본식인 경우가 많죠. 변형돼가는 고유 문화도 큰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래부터 해외 문화를 모방해 수출해왔을까요? 저는 우리나라의 과거 한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영문표기 코리아가 고려시대 병란도까지 교육하러 찾아온 아라비아 상인들을 통해 유래했다는 사실에 착안해 고려시대부터 찾아보았습니다. 그 유명한 고려청자, 나전칠기, 먹, 종이 등 고려 문화가 원나라로 퍼져나가면서 고려향이라는 명칭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한류의 원조는 고려향이 아닐까요? 지금도 드라마나 영화 등 명나라 초기를 그린 작품에 고려향 성격의 복식이 나올 정도입니다. 중국풍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우리나라 영향이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해외 수출 혹은 약탈당한 한국 문화재를 통해 알게 모르게 한국 문화가 퍼져 있었습니다. 일본의 오구라 컬렉션,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핸더슨 컬렉션 등이 유명합니다. 프랑스 등 유럽에도 직지심체 요절이나 왕호 천추국전 같은 문화재가 남아 아쉬운 형태지만 우리의 멋을 알리고 있습니다.
조사 도중 유럽이 일본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문화 수출 사례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일본은 역시 대단했습니다. 이미 19세기 일본 미술은 서양 미술의 자포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영향을 미쳤고 20세기 일본의 문학 하이쿠는 서양에서 큰 인기를 구가했습니다. 1950년대부터 구로사와 아키라를 앞세워 일색 강한 영화를 서구에 유행시켰고 아니메, 일본 게임 등을 통해 가라데나, 닌자, 기모노 등을 서구권으로 보냈습니다. BTS가 빌보드 차트에 오르기 한참 전인 1960년대에는 일본 엔카로 빌보드 차트에서 3주간 1위를 달성한 경험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제는 와페니즈라는 단어까지 생겨났습니다. 일본은 이제 문화를 통해 세계대전을 미화하고 서양의 혐한 혐중까지 부추기고 있습니다. 심각성을 느낀 6주 1호는 일본, 중국에 못지않은 우리 문화 콘텐츠를 해외에 전파해야 할 때라는 공통적인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인기를 끌고 있는 현대 문화를 적절하게 살리고 거기에 우리의 고유 문화를 비비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이 적당할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팀원들은 한국적인 멋과 스토리를 만들 수 있고 오리엔탈 문화로 엮여있는 한중일의 문화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구별할 수 있는 대상, 그리고 디자인, 스토리, 음식, 음악 등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 가능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남녀노소 모두에게 친근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이 영상을 찾았습니다. I really like the Goblin. I like him more every episode. Yeah, he's awesome. Yeah. 일단 도깨비라는 대상이 우리의 목표에 적합한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저는 언론사라는 특색을 살려 도깨비가 과연 한류에 적합한지 인식조사를 진행하고자 간단하게 몇 가지 설문을 돌려봤습니다. 도깨비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겁내기보다 친근하다고 응답했습니다. 무려 74.4%가 친근함을 표현했습니다. 도깨비라는 대상이 세계화에 어울릴지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60.5%의 응답자가 어울린다고 답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과연 도깨비가 한국적인가였습니다. 여기에는 67.5%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16.3%가 아니라고 답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해소도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드라마 영향이 있었는지 도깨비 하면 생각나는 것에 대해서 배우 공유와 드라마가 상위권에 있는 것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도깨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오래 공부해왔던 내용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우리나라 도깨비는 중국, 일본의 귀신들과 달리 친근한 대상입니다. 우리나라 도깨비는 인간과 비슷한 모습으로 순진하고 변화무쌍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도깨비 방망이 하나씩 갖고 싶으셨을 텐데 이처럼 도깨비는 불을 생산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 창조, 신의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언제나 인간적 친근감을 지닌 존재이며 고의로 해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오니는 도깨비와 달리 험상궂은 인상을 하고 있고 공포의 대상입니다. 행동 역시 괴팍함과 잔인함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우리 도깨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국 역시 무기를 가지고 있고 사람에게 병을 옮기거나 홀리는 등 해를 가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도깨비는 일본, 중국의 사례와 달리 부의 상징, 지킴이 등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도깨비에게 건강수호자 역할을 맡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제품은 먹지 못하게 하거나 먹은 음식물이 흡수되지 않고 배설되도록 해서 살을 빼는 기존 솔루션과는 달리 미토콘드리아를 튼튼하게 만들어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모양의 요술 방망이를 든 도깨비가 세포를 두드려 열심히 운동하게 만들고 자동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게 한다는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다만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만큼 한국적이면서
외국인들에게도 어색하지 않은 다른 이름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패키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깨비 기본 형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디자인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겠고, 요술방망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기능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도 세계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교육 열풍의 편승에 도깨비가 교육 분야에 진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깨비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거나 국내에 이미 나와 있는 관련 컨텐츠를 해외 시장에 맞도록 리뉴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깨비를 캐릭터화하는 것은 어떨까요? 아이들 상품으로 만들어 헬로키티, 포켓몬과 같은 팬덤을 이끌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펭수와 같은 인기 스타로 만들고 싶은 건 욕심일까요? 이제는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교보제를 제작하는 데도 도깨비는 꽤 매력적인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전통 공예품을 넘어서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제품을 제작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조원들은 모아놓은 자료를 검토하면서 도깨비가 한류 콘텐츠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통미가 살아있으면서 이질감 없는 제품으로 기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제품마다 도깨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결론도 함께 도출했습니다. 어떻게 마케팅을 할지는 저에게 숙제가 주어졌습니다. 마케팅 전문가로 도깨비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고민해 봤습니다. 지금 세계는 MZ세대가 즐겨보는 블로그 시대입니다. 콘텐츠를 보면서 삶에 대한 정보를 얻고 여러 가지 삶을 만나고 이해하고 스스로를 확장합니다. 온라인에서 세계 누구와도 쉽게 친구가 되고 먼저 행동해서 선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세대입니다. 무엇보다 소유보다 공유를 중요시하는 세대라는 걸 염두해야 합니다. 이러한 바탕을 뒤에 두고 디지털 마케팅 트렌드 조사 결과를 참고했습니다. 디지털 광고 분야는 동영상 광고를 가장 주목할 광고 분야로 생각했으며 소셜미디어 분야에서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용이 우선순위입니다. 도깨비라는 문화는 우리나라 전통 문화, 오래된 문화이지만 드라마 도깨비처럼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가 함께 소비할 수 있어야 진정한 한류가 세계에 펼칠 것입니다. 이렇게 도깨비를 중심으로 진한류를 만드는 것에 대해 육조가 고민한 바를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생각처럼 도깨비가 세계 속 진한류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도깨비가 아니라도 우리나라 전통문화가 현재 한국의 강점인 현대문화와 잘 비벼져 진정한 한류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비빔밥의 민족이니까요. 감사합니다.